안녕하세요. 오늘 리딩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벌어지는 풀문, 처녀자리에서 3월 7일 날 보름달이 떠올라요. 40분간 16도 각도로 처녀자리에서 벌어지고 태평양 시간으로는 9시 40분 PM, 한국 시간으로는 4시 40분이에요. 아침. 이번 벌어지는 풀문은 7개의 풀문이 16도 각도로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데 이번 풀문은 6번째예요. 그래서 지난 5개월간 벌어졌던 풀문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16도 각도로 벌어지듯이 이번에도 처녀자리에서 16도 각도고 다음 달 풀문도 16도 각도로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워 카드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타워 카드는 뭔가 다 무너져 내리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에너지예요. 지난 5개월서부터 다음 달까지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변이점을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달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인류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 변화점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 점에 서 있고 어떤 오랫동안 살아왔던 인류의 어떤 형태가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토성은 29.59 각도로 물병 자리에, 그러니까 거의 1분 상관이에요. 그 다음날 파이시스로 들어가죠. 그래서 3월 7일 날은 토성이 물병 자리에 거의 끝자락에 와 있고, 명왕성은 29.39도 각도로 염소 자리에서 마지막 운행을 이제 마치고 있어요. 세드나라고 하는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은 주행하는데 11,408년이 걸려요. 이 행성은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황소 자리에서 11,408년을 머무르다가 이제 제미나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그것도 오랫동안 주행하는 걸리는데 오래 걸리는 행성들이 다른 사인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인류의 11,400년 만에 어떤 큰 일이 결국 지축이 바뀌는 거죠. 이 세드나가 한번 돌 때마다 지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의 시간이. 그리고 쌍둥이 자리로 6월 달에 들어가요. 세드나는.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또 토성도 끝나고 새로 시작하고 명왕성도 끝나고 새로 시작을 하고 세드나라고 하는 행성은 예전에는 시드네라고 불렀었어요. 이 행성은 이누이트 아메리칸 에스키모 인디언들이죠. 그 사람들의 설화에 속하면 바다와 바다 생물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화에 의하면 아버지가 바다로 딸을 집어 던졌어요. 항해를 하고 가는데. 그래서 딸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달라붙어서 딱 붙어 있었다 그래요. 막 바둥바둥 안 떨어지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다 잘라버렸대요. 그래서 이 행성이 뜻하는 의미는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아둥바둥 붙들고 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뜻해요. 이게 바로 세드나의 에너지예요. 이 행성이 주행을 하는데 반드시 11,400년 걸리진 않아요. 근데 이번이 두 번째로 긴 여정을 시작을 하게 돼요. 이 행성은 굉장히 주기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F-라이언 거리로 보면 937 astronomical unit, 이것은 제가
astronomical unit이라는 건 천문학적인 유닛이라 그랬어요. 천문학적인 유닛인데 거리로 말하면 킬로미터로 말씀을 드리면 1억 1.49 578 70.7 킬로미터예요. 원 astronomical unit이. 그러면 937이면 거리를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그리고 페리헬리온 거리로 보면 76 astronomical unit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가고 하는 이런 거리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리를 이 별이 주행을 하는 거죠. 황소자리는 항상 돈을 얘기하죠. 돈과 물질과 지구와 땅과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토로스이고 비너스가 관장하기 때문에 커런시도 되고 그래서 이 행성이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는 6월 달쯤에는 우리는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에너지가 죽고 또 다른 새로 태어나는 이카나미나 환경이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굉장히 많은 소셜 사회적인 의미로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온 지난 몇천 년간 인류는 물질에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밀가루가 사실은 돌연변이였대요. 원래는 다 흩어지는 거였는데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서로 달라붙는 글루텐이 생겨서 달라붙는 그런 성질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목을 하다가 유랑을 하고 떠돌면서 살다가 먹이를 구해서 멀리 트래블하고 원래는 우리가 어버보어였었어요. 우리가 어버보어였고 게더러였지. 어버보어라는 것은 채식주의 그리고 게더러 채식을 수집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작물이 붙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정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밀가루가 생기고 그것을 기르고 가꾸고 하다 보니까 유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사회가 생기고 유랑을 멈추고 한 군데서 머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가축도 데려다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변하게 될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처녀자리와 쌍둥이 자리는 수성이 관장을 해요. 처녀자리는 건강, 서비스, purification 그리고 완벽한 cleansing 이걸 뜻하는 뜻이 벌고 자리예요. 그리고 직업도 뜻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서비스 잡을 말해요. 그냥 잡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이 내 지금 현재 직업이나 내 대인관계나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이때 커다란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서도 무엇을 희생해서든지 간에 누구와 같이 있으려고 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누군가와 같이 있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러느니 혼자 살지 왜 이 사람하고 있어야 되나? 그리고 떠나가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시간이 늙어서 깨달아요. 그래서 아니 여태까지 잘 살아놓고 왜 이제 와서 헤어지나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늙어서 2판 4판이다 이러고 나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굉장히 오랜 세월을 나는 너와 헤어지고 싶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5개의 행성이 뮤러블 사인에 들어가 있어요. 뮤러블 사인은 쌍둥이 자리, 처녀 자리, 사수 자리, 물고기 자리가 모두 뮤러블 사인이라고 해요. 수성과 태양과 해왕성이
파이시스에 들어가요. 그리고 화성이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고 달이 처녀 자리로 들어가요. 굉장히 이거는 큰 에너지예요. 역시 뮤러블 사인은 플렉서블한 사인이에요.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융통성이 있고 어느 쪽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운기를 가져오지만 그 사인들은 한편으로는 안정이 되지를 않아요. 굉장히 불안한 자리예요. 안정이 되지 않고 늘 흔들리고 감당이 되지 않는 오버웨밍 하는 이런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에너지가 역시 뮤러블 사인이에요. 그러면 이때 굉장히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지진이 난다든지 또 비바람이 몰아쳐서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바람이 많이 불지 않을까. 돌풍 같은 것들이. 제미나이는 돌풍도 돼요. 에어 사인인데 그 머큐리는 빨라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끊이지 않는 일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소화도 다 못 시켰는데 일이 계속 벌어져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죠. 이 사람 서치 워런이야 이거 뭐죠? 그거? 한국말로 뭐라 수색영장 끝나기도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들쑤셔 놓고 사람들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를 257번인지 275번인지를 수색영장을 했대요. 그럼 넌 죽어라 이 소리예요. 나 너 괴롭힐 거야. 너를 죽이도록 괴롭힐 거야. 이거는 불법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중범죄이고 나중에 굉장히 큰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지만 우주의 벌을 굉장히 크게 받게 돼요. 끔찍한 벌을 받게 돼요.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하고 정신적으로 너를 피를 말려 죽일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이가 어떤 인간인지, 결혼 생활에서 어떤 인간인지 피를 말려 죽이겠죠.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성격을 자기가 가진 국민들이 준 권리로 남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3월 1일은 비너스가 주피터와 12도 각도로 산 양자리에서 만나요. 비너스는 상대방을 말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피터가 사냥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쟁의 에너지가 커진다고 제가 그랬어요. 물론 좋은 쪽으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승인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운기이기도 하지만 7번째 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큰 성공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분열이 많이 생기는 시간이기도 해요. 어마어마한 기간이 될 거예요. 3월달이. 토성이 3월 8일 날 이제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서 3년을 거기 머물러요. 그리고 명왕성은 물병 자리로 3월 23일 날 들어가서 21년간을 머무르게 돼요.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리고 태양은 산 양자리에 0도로 각도로 그냥 정확하게 만나는 거예요. 점성학적으로 보면 이때가 새로운 해예요. 새로운 해. 그리고 7일 날은 이제 풀문이 처녀자리에서 벌어지는데 이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마감을 하고 끝나고 또 풀문에는 항상 비밀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태양과 달이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많은 것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 소리예요. 20날은 3월 20날은 제가 물론 나중에 가서 또 커버하겠지만 비너스가 사냥자리에 또 태양이 사냥자리에 군사적으로 무슨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3월 20날. 처녀자리는 항상
서비스이고 도와주는 자리이고, 처녀 자리와 마주보는 자리가 파이시스예요. 처녀 자리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서비스라면 파이시스 자리는 헌신적인 서비스예요. 영적인 서비스예요. 처녀 자리와 물고기 자리는 항상 건강을 뜻하는 자리예요. 둘 다. 파이시스는 big institution, 어느 기관이든지 큰 인스티튜션을 얘기해요. 병원, 감옥소, 그런 단체 기관, 그걸 다 뜻하는 게 파이시스 자리예요. 그리고 처녀 자리는 gut, 내장, 소화기관을 담당하는 내장, 그리고 영양소를 담당하는 자리예요. 이때는 아마도 자연적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이런 운동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여태까지 제약회사의 약을 먹고 막 그렇게 고치고 이랬다면 사람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뭔가 치료하고자 하는 운동이 굉장히 강해져요. 여러분들은 약을 너무 많이 먹어요.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먹어요. 고혈압약, 당뇨약, 무슨 약, 콜레스테롤 약, 약을 그냥, 이거는 제 직원은 진짜 서랍이 이만큼 있는데 다 약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Is that all pills? 내가 그랬더니 야, 너 걸어다니는 저기 뭐야 파마시다. 내가 네가 약국이지. 이게 도대체가 이것 때문에 먹어야 되고 이거 부작용 있으니까 또 저거 먹어야 되고 몸을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간 다 망가져요. 저는 약을 안 먹어요. 집에 에스피린 하나가 없어요. 에스피린 먹은 지가 40년 됐나? 약을 안 먹어요, 저는. 골치 아프면 그냥 나가서 걸어요, 잠깐. 아니면 물을 마시든지. 물을 적게 마시면 골치가 아파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신경을 써서 골치가 아픈 경우는 나가서 걸으면 돼요. 그럼 금방 없어져요. 근데 앉아서 약을 pop the pills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병 있으면 식단을 바꿔야 돼요. 현미밥으로 먹어야 되고 파이버를 많이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췌장이 망가지고 간이 망가지고 간암 걸리고 췌장암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원래 동물들을 구조해서 치료하면 얘네들은 순식간에 나아요. 순식간에 병이 치료가 돼요. 약을 몸에 받아들여 버릇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약은 그렇게 먹지 말아야 돼요. 어쩌다 한 번씩 정말 죽기 직전에 한 번 먹어서 치료를 해야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약 먹는 걸 무슨 밥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면으로 자연스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구에도 좋지 않고 우리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약을 먹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가면 그 약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다가 다 쏟아 부으면 그 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다 망가지고 우리의 들판이 다 약으로 가득 차고 쓰레기로 가득 차고 그 영향을 얼마나 나쁘게 끼치겠어요. 동물들이 거기서 나오는 풀을 먹고 또 실수로 또 먹고 자연 환경을 위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은 자연 환경과 우리 지구를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 가족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지구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의 부모 대하듯이. 나를 태어나게 해준 것도 지구예요, 사실은. 그리고 화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죠. 이 화성이 태양과 달이 마주보고 있고 화성은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화성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T-스퀘어가 되죠. 이렇게 카펜터스 목수들이 쓰는 자가 이래요. T-스퀘어. T자라 그러죠. T자. 지금도 쓰나 그런 자를?
근데 태양이 수성의 완전 중간 지점에 와 있어요. 그리고 화성과. 이때는 아마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게 되는 때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진실에 의거한 건가? 그것을 물어볼 때는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세져요. 이때. 달이 처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처녀 자리는 원래가 그냥 디테일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세세한, 그냥 따지고 꼼꼼하게 따지고 파고 그러는 자리가 벌고 자리예요. 처녀 자리.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 캐묻고 따지고 이러는 게 처녀 자리 성격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달이 처녀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에너지, 맞는 에너지인가 밝히고자 하는 또 그 에너지, 정보에 관한 이게 맞는 정보인가를 밝히고자 하는 에너지. 왜냐하면은 수성이 쌍둥이 자리를 관장을 하죠. 그래서 정보에 관한 그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제미나이 쌍둥이 자리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뉴스, 미디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돼요. 마인드. 그리고 소셜 미디어. 그리고 인포메이션, 정보죠. 엄청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져 들어와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막 길길이 뛰고 이런 일들이 많은 기간이 또 이때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파이시스를 얘기할 때 파이시스는 물고기 자리는 institutions, 그러니까 큰 병원, 또 감옥소 이런 걸 다 뜻한다 그랬는데 파이시스가 오염도 돼요. 오염, pollution, contamination 다 돼요. 그리고 피, 그리고 면역 체계, 그리고 치유 다 돼요. 그리고 처녀 자리에 들어가 있는 올카라는 행성이 있어요. 이 행성은 이 지하의 땅 속의 세계를 플루토와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것을 다스리는 신이라 그랬어요. 247년 걸려요. 올카스나 플루토나 거의 비슷해요. 주기가. 드워프 플래닛들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번 주행하는데. 14.3도 각도로 처녀 자리에 들어가 있는 올카스가 달과 만나게 돼요. 이때는. 올카스라는 행성은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의 법이 처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주에서 처벌하기 시작한다 이 소리예요. 이때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져요. 카이퍼 벨트에 들어가 있는 은하수 이 별들은 모두 다 영적인 세계와 관련이 있어요. 이때는 옛날 우리 ancient, 고대 그때 그 시대에는 우리 조상님들, 인간의 조상들은 하늘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자연을 두려워하고 산을 숭배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존경하고 떠받들었어요. 추앙하고. 그런데 지금은 존재하는 그 모든 우주, 아니 자연환경, 동물들, 다른 사람까지 참혹하게 해하고 죽이고 마구 잡아먹고 마구 대하고 자연을 귀한 줄을 모르고 함부로 마구 파괴시키고 아마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존경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도 살 수가 없게 돼요. 이런 행성들이 오버드라이브예요. 굉장히 움직임이
다른 때보다 더 활발하고 아우터 플래닛들이 자리를 바꾸고 이렇게 11,400년 걸리는 행성이 다른 자리로 가고 그리고 지구의 축이 바뀌고 있고 카이퍼 벨트를 지나가고 있고 또 포톤 벨트를 지나가고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마구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달아서 알지 못하고 여태껏 살아왔던 방식, 돈과 물질과 집, 내 직장에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은 아주 미래를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미래를 보는 사람은 서서히 저쪽 산 너머 어느 쪽에선가 다른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구나. 여러분들도 너무 물질적인 세상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 더 깨인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지금 이때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3월 초반 점성학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